안녕하세요. 공무원 AI입니다. 저는 현직 공무원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필드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던 인공지능과 컴퓨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라스와 버트를 이용해서 네이버 영화 평가 감성 분석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인풋 값으로 오늘 영화 너무 쩔었다. 한 번 더 와서 봐야겠다. 이런 것을 인풋으로 쳐가지고 버트 모형을 통과를 하면은 아웃풋 값으로 이거는 긍정적인 값이다. 1이다. 이런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를 따라만 하시면 누구든지 이런 버트 모형을 활용해서 AI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소와 장비에 구애받지 않도록 구글의 콜앱으로 이번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서 사전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GitHub 구글 리서치 버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버트베이스 멀티링기얼 케이스를 다운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버트가 사전 학습된 건데요.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수억 건의 자료를 활용해서 버트를 사전 훈련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멀티링기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4개의 언어를 지원해요. 그래서 한국어까지 한번 이번 튜토리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센티멘트라는 폴더에다가 G 드라이브에 버트라는 폴더에다가 사전 학습된 버트 모형을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코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랑 지금 쓰고 있는 콜앱을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뭐 이런 데가 쓰는데 인증번호를 치라고 하네요. 인증번호를.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들어가고 여기 코드가 나와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넣으시면은 여기 저희 G 드라이브랑 콜레보토리랑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G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잘 마운트가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한번 폴더가 잘 G 드라이브랑 콜앱이랑 연동이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아주 잘 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를 미리 패스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분석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임포트 해줘요. 다 임포트 해주고 뭐 텐서플로우, 케라스, 넘파이, 뭐 케라스 뭐 같은 것들 다 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케라스에서 버트 활용을 쉽게 만들어주는 케라스 버트라는 모듈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의 수정 파일인 케라스 R 아담이라는 모듈을 설치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R 아담이라는 것을 사용할 것이에요. 이렇게 쫙 설치를 해줍니다. 지금 설치 중이에요, 계속. 성공적으로 이제 설치가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케라스 버트 라이브러리에서 버트 모형 활용에 필요한 모듈들 다 임포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로드 트레인드 모델 프롬 체크 포인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운받은 버트 모형을 콜앱에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폴더를 복사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요. 버트 모델은 형태 G 드라이브 상에 있잖아요. 그 G 드라이브 상에 있는 버트 모형을 콜의 클라우드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해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냥 G 드라이브에서 그대로 불러오면은 그 모델 로드 시간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G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콜의 클라우드 컴퓨터 안에 다 저장할 것이에요. 그래서 버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복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줄 것이에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계속 이제 복사가 이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가 잘 됐는지 볼까요? 버트라는 폴더에 잘 파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되게 파일들이 이제 잘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분석에서 쓸 네이버 영화 감성 분석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것이에요. 네, 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뭐 NSMC 폴더라는 곳으로 이제 저장이 될 것이고요. 예, NSMC 폴더에 이제 잘 들어가 있네요, 파일들이. 일단 레이팅스 트레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훈련 데이터에 쓸 영화 평가 감성 분석 데이터고, 레이팅스 테스트는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이 두 가지를 이번 강좌에서 쓸 것입니다. 한번 이제 판다스 모듈로 두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왔고 판다스 모형을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큐멘터라는 칼럼에 이제 그 영화 평가 댓글이 들어가요. 뭐 영화가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도 있네요. 거친 세상사를 잠시 읽고 뭐 동화 같은 영화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뭔가 이제 느낌상 이제 긍정적인 거죠.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라벨이 1로 되어 있고요. 약간 뭐 폭풍저고 콩진호 뭐 어쩌고 써져 있는데 이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라네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0으로 라벨링이 돼 있어요. 뭐 좋아요 뭐 1로 라벨링 돼 있고 재밌는 것도 뭐 1로 다 라벨링이 돼 있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라벨링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버트 모형의 사전 변수를 정해줘요. 세큘레인이라는 것이 이제 문장의 이제 최대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8로 지정을 해줬어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60글자에서 70자 안에 한 문장이 대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128 정도면 보통 충분하고, 배치 사이즈는 이제 다소 작게 16으로 정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16보다 크면은 그 메모리 오류가 일어나서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트 폴더를 아까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컨피그 파일, 그 다음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가 어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경로를 다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영화 그 댓글이 어디 있는지 다큐멘터 칼럼에 있죠. 이걸 지정해주고, 라벨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라벨 칼럼에도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복합.txt에 있는 단어에 인덱스를 추가해주는 토큰 딕터라는 딕셔널을 생성할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복합.txt를 실행해 보면은 이런 뭐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단어가 몇 번째 위치에 위치하는지 그 인덱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덱싱을 부여하는 거. 단어들이 있고 인덱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 딕터라는 것에서는 앞에는 키 값으로는 단어가 들어가고 밸류 값으로는 그 인덱싱이 들어가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단어와 이제 단어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이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을 토크나이징 해주는 클래스를 뭐 정해주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함수를 그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새로 작성해줘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새로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냐면은 만약에 뭐 인공지능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버트 모형에 맞게 토크나이즈를 한다면은 보통 인공지능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토크나이징이 돼야 되는데 이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고 토크나이징 하면은 완전히 그 잠오분리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응, 이, 니응, 기응, 오, 이응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받은 걸 실행하고 이제 토크나이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가 잘 정의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케라스로 버트 해보기 정말 재밌음이라고 한 다음에 토크나이징을 하면은 케라스로 버트 해보기 정말 재밌음 이렇게 토크나이징이 이제 잘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워드피스 토크나이징이라는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앞에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샵 같은 게 안 붙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앞글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어떤 단어의 부분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샵이 붙어요. 그래서 캔은 샵이 안 붙었는데 라고 스로 같은 경우에는 샵이 붙었죠. 버트에서도 버 같은 경우에는 샵이 안 붙었는데 트 같은 거에는 앞에 샵이 두 개가 붙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드했던
그 판다스 형식으로 된 네이버 영화들과 감성 분석 데이터를 버트 모형의 입력에 맞게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컨버트 데이터라는 함수와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버트 모형에 맞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제 그 15만 개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은 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토크나이징이 돼요. 토크나이징이 된 다음에 이 문장이 tokenized.encodera는 함수에 의해서 문장이 이제 숫자로 다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은 버트가 이 인풋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장이 이제 토크나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어마다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된 것이에요. 그럼 밑에 다 0으로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세그멘트라는 거예요. 이게 세그멘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버트의 모형에 들어간 인풋은 토큰이랑 세그멘트랑 포지션으로 구성이 돼요. 토큰 인베딩은 방금 살펴봤어요. 토큰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생긴 게 그 토큰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토큰이고 세그먼트 인베딩에서 세그먼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문장이 여기서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문장이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알려주는 게 세그먼트예요. 여기서 보시면 앞문장이 다 A로 돼 있죠. A로 돼 있고 뒷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 B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의 문장을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이제 파인 튜닝 과정이기 때문에 딱 그 하나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0으로 다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뒤에 문장을 안 쓰고 앞에 문장인 것만 딱 세그먼트가 돼 있어요. 포지션 인베딩은 버트 모형에서 내부적으로 딱 결정이 돼요. 어차피 여기서 그 단어 위치가 어차피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인베딩은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센텐스 컨버트 데이터랑 센텐스 로드 데이터라는 좀 함수를 정해줘요. 이게 뭐냐면은 방금같이 컨버트 데이터나 로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인풋으로 받았는데 센텐스 컨버트 데이터는 그냥 바로 문장을 받으면은 토큰화해주고 이 토큰화에 따라서 그 토큰의 인덱스도 먹여주고 동시에 세그멘트까지 이제 딱 만들어줘요. 예. 그 다음에 사전 학습된 모델, 그 버트 모델을 콜앱으로 불러올 것이에요. 콜앱으로 불러올 건데 여기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구글 리서치 버트라는 이제 깃허브에서 받은 사전 학습된 이 모델들을 콜앱으로 불러올 것이에요. 보시면 트레이닝 true로 하고 트레이닝을 true로 하고 최대 문자의 개수는 CQ램 128로 하겠다 해서 로드를 할 거예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예, 지금 모델을 계속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 로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구조를 확인할 것이에요. 모델 점 썸머리를 쳐보면은 잘 불러들어졌고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인풋이 두 개가 있어요. 인풋 토큰이 들어가고 인풋 토큰 그리고 앞문장인지 뒷문장인지 알려주는 인풋 세그멘트 두 개가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내부에서 토큰 인베딩이 되고 세그멘트 인베딩이 되고 그다음에 포지션 인베딩까지 돼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768개의 차원으로 각자 이제 변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두 개의 아웃풋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에 영화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은 보통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웃풋이 긍정이다. 그러면은 1에 가까운 값을
이 버트 모형이 아웃풋으로 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정이라면은 0에 가까운 아웃풋을 내면 되는 것이에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긍정이라면은 0에 가까운 1에 가까운 숫자를 아웃풋으로 내고, 부정이면은 0에 가까운 숫자를 아웃풋으로 내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은, 케라스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모델을 이제 쉽게 자르고 붙일 수 있다는 것인데, 케라스의 장점이. 그래서 인풋은 아까 그 토큰 임베딩이나 세그멘트 그 임베딩으로 하되, 아웃풋을 일단 첫 번째로 맨 마지막 쪽 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인데, 여기 이 두 개를 버리고 여기까지로 잘라요. 그러니까 모델이 여기서 쭉쭉쭉 시작되고 쭉쭉 이어지고 쭉쭉 이어지다가 쭉쭉 이어지고 쭉쭉 이어져요. 쭉쭉 이어지다가 모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NSP 댄스라는 곳에서 끝나게 모델을 잘라줘요. 모델을 잘라준 다음에 여기다가 0인지 1인지 0에 가까운지 1에 가까운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려주는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여기 다음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을 그 정의를 해준 다음에 R아담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겠다 정해주고, 버트 모델을 리턴하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올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델의 플로어를 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모델의 플로어 다시 확인해 보면은, 처음에 인풋 토큰이 들어가고 인풋 세그멘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임베딩이 되고, 세그멘트 임베딩이 되고, 이게 서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위치 임베딩이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 트랜스포가 계속 되다가, 트랜스포 계층을 쭉쭉 지나다가 NSP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얼 아웃풋이라는 곳에다가, 리얼 아웃풋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입력한 인풋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모델이 훈련이 이제 돼요. 그래서 좀 사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려요. 에포크 하나 돌리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가 걸리고, 정확도는 거의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한 87%, 두 바퀴 돌리면 이제 88%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테스트 데이터는 바로 이제 정확도가 나오도록 훈련 과정에 이제 집어 넣어줬습니다. 집어 넣어줬어요. 사실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확도가 2에포크 만에 88%가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이게 높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기존에 알려졌던 이제 GRU나 뭐 LSTM이나 어텐션 기법 사용해도 보통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정확도가 86%가 나와요. 근데 저는 단순히 버트에 모델을 다운받아서 그 위에다 파인 튜닝 해줬더니 한국어가 정확도가 88%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이게 고무적인 게 정확도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뭐 애트리라는 곳에서 만든 뭐 한국어로 학습된 버트 모형 같은 거 학습하면은 90%까지도 넘길 수도 있어요. 뭐 나중에 제가 조만간 애트리 버트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머신러닝에서 또 중요한 건데, F1 스코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확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긍정인 걸 정말 긍정으로 할 확률이 몇 %인지, 부정인 걸 정말 부정으로 할 확률이 몇 %인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그 F1 스코어예요. F1 스코어인데, 이게 버트 모델을 불러와서 한번 F1 스코어를 한번 측정해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함수를 지정해줘요. 이거는 그 예측을 위한 함수를 다시 지정해줘요. 이러면 또 예측을 위한 인풋을 또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테스트 베이스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버트 모형에 넣을 수 있어요. 인풋을 만들어줘요. 아까 위에서도 그 버트에 들어가 인풋을 만들어주는 걸 만들어줬었는데 왜 여기서 또 만드냐면은,
그 트레인 데이터는 클래스 값이 있어야 되는데 프리딕트 할 때는 클래스 값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새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셋을 보면은 버트 인풋에 맞게 토큰과 세그멘트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측을 할 것이에요. 예측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F1 스코어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한 88% 나와요. F1 스코어도. 이게 프리시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맞는 것으로 판명된 게 진짜 맞을 확률이에요. 프리시전이. 그래서 어쨌든 프리시즌이랑 리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고려한 것이 F1 스코어라는 건데 이게 88%라는 것은 88%고 액큐러시도 88%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잘 훈련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훈련이 또 잘 됐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그 버트의 그 피처 맵을 구해가지고 기하학적인 공간에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버트에서 아까 여기다가 NSP 댄스 밑에다가 그 버트 모형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려주는 그 레이어가 있었잖아요. 그 레이어를 자르면은 결국에 여기서 768개의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그 아웃풋이 만약에 서로가 긍정과 긍정에 대한 아웃풋이라면 서로가 비슷한 곳에 위치할 것이고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라면 서로가 이제 먼 곳에 위치할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트 결국에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웨이트들이 나오는데 그 PCA와 TS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3D로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0이 이제 그 부정이고 1이 긍정이었는데 서로가 이제 잘 나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계속 쭉쭉쭉 쭉쭉쭉 이제 돌려보면은 구간이 이제 잘 나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긍정인데 긍정끼리 이제 좀 모여 있고 0은 부정인데 부정은 부정끼리 모여 있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조금 빈약한데 제가 제 GitHub에다가 콜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코드는 다 올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복습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방송을